타고나기를 타인을 위하는 이타심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연코 타고난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강점을 잘 다루면 남들보다 크게 성취를 하듯 이타심이 발전한 사람들도 자신의 강점을 잘 다루면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강점을 잘 다루지 못하면 자칫 착한데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착한데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내면의 모순이 적습니다. 자신의 겉과 속이 일치합니다. 반대로 착한데 만만한 사람들의 경우 내면의 모순이 강해요. 다시 말해서 사실 나는 싫은데 타인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마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맡아서 해줄 사람 있나요? 아씨, 아무도 안 나서네.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데 순댓국 먹을까? 어제도 먹었는데. 그래, 오늘 순댓국 먹자. 이렇게 겉과 속이 반대인 사람, 이런 모순된 행동의 결과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침전물처럼 마음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점점 쌓이다 보면 구체적인 모양으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모양은 타인을 향한 공격이 되거나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으로 형태의 방향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갑자기 잠수를 탄다거나 욱하거나 우울에 빠진다거나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착한데 단단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스를 잘하는 사람이라기보다 노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맡은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 처리할 여력이 안 되네요. 나는 어제 순댓국 먹었으니까 오늘은 다른 거 먹자.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착함은 호의이지 비굴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단단한데 착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남을 함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회사 상사가 주인공 장그래에게 미션을 줬죠. 10만원어치의 물건을 사서 이윤을 남겨오라는. 간절했던 장그래는 자신이 예전에 다니던 바둑 기원에 찾아가서 그곳 선생님에게 물건을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야 넌 여길 오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줄 테니까. 그래서야 네가 일을 했다고 할 수 있겠어?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사주지 너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선생님은 누구보다 장그래를 도와주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그런데 그 마음과 반대로 행동한 이유는 제자의 성장 기회를 빼앗고 싶지 않아서였다 라는 것을 말이죠. 때로는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장의 기회를 나의 인정 욕구나 연민 때문에 빼앗게 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관계의 방향성을 위해서 그 마음을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무조건적인 도와줌은 관계의 프레임을 점점 역전시키게 되니까요. 상대는 내가 도와주는 것을 처음엔 고맙게 여기다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곤 도와주는 사람에게 점점 의지하기 시작하죠.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아는 거예요. 반면에 도와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만 늘 이렇게 희생하지? 도와주면서도 마음속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도와주는 희생자가 되고 다른 한 명은 도움을 받는 가해자가 됩니다. 이런 행동 패턴을 가진 사람을 이네이블러라고 하죠. 따라서 착한데 매력적인 사람은 도와줄지언정 상대방의 성장을 돕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와주지 않을 참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착한데 단단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인 겁니다. 넌 정말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본인과 본인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신의 행동이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이죠. 반면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이런 메아리로 가득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만 해. 강박이나 의무감이 뒤따르죠. 그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착하게 행동하면서도 불안과 피로를 끌고 다닙니다. 왜? 자기 자신의 행동은 역할일 뿐이지 진짜 자기는 아니니까요. 언젠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그렇게 못난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 의외로 다정한 말투, 웃는 얼굴 뒤에는 계산과 이득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착함을 이미지 관리나 호감 전략 등으로 쓰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착한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타인을 존재 자체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주고 나서 뒤에서 야, 내가 걔를 얼마나 많이 챙겨줬는데 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경, 성과 혹은 반응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 자체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그 사람 자체가 쉼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겐 평가받을 일이 없으니까. 온전히 나로서 수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착한데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매력적이고 단단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먼저 착함을 말이나 행동과 같은 기능이 아니라 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말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은 피상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는 얼마든 조작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태도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약한 면까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온전히 나를 나로서 수용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관계 속에서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의도적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상담센터일 수도 있고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과 같은 따뜻한 장이 될 수도 있어요. 위드노 심리상담센터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나의 가치를 찾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3가지 가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말할 때 비교 가치를 가장 흔하게 말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측정 가능한 가치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나 명예 같은 물질적인 가치죠. 비교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역할에 매몰되기 쉽고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큰 가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구는 하되 경계해야 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가치는 경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달성하고 성취한 자기 자신만의 가치를 말해요. 저는 20대 초반에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했는데 이것이 저만의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 말고도 자전거로 전국 일주를 한 사람들은 많겠죠.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저만의 스토리가 녹아있는 가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가치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존엄성,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말해요. 마치 영성가도 같이 자기 자신을 믿는 거죠. 아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모르는 더 거대한 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3가지 가치 중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근거를 만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역할이나 인정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가진 가치를 탐구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중에서 스스로 하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경험을 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체험할 것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나아가 여러분이 가진 존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예요. 그 존재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조차 알 수 없는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나를 표현할 때 심리학에서는 자아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더 큰 나를 표현할 때는 자기라는 말을 사용해요. 초월적인 자기의 존재를 믿으세요. 남들의 사랑이나 인정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 더 거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없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죠. 그것은 관계에서의 맥락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과거 어린 시절에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지금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착함을 주장하지 말고 착함의 근거를 함께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착함과 단단함 사이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